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예 담화와 관련한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인데 북한이 이제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고 또 새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허망한 개꿈이 될 거라고 이렇게 좀 비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이제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표현이 거칠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번 담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김여정의 오늘 담화는 네. 한 보름 전의 담화에 비해서 좀 거친 언사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담화의 핵심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 간추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근 북러 정상 간의 정화 통화 여기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예. 또 분석에 대한 일종의 불쾌감. 두 번째로는 이 북미 대화에 지금 먼저 그렇게 관심이 없다. 예. 이런 측면이고 마지막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측의 선제적인 조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런 세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 시점과 그리고 내용의 핵심을 볼 때는 예.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사족이고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북러 정상 간의 통화에 있어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오는 15일 날 미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 이것을 전달하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전문가들의 분석과 언론 보도에 대한 네. 일종의 불쾌감, 반발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의도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북한군은 지금 이제 확성기를 철거 안 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이번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합참에서는 확인한 사실을 공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좀 서로 내용이 다른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를 비롯한 기타 이런 대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겠느냐. 예.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이런 징후라든지 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 확성기 중단 이어가지고 우리 측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한 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징후 이런 것을 좀 더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공개에 있어가지고 우리 합참은 좀 이 국민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북한의 이런 대남 고정식 확성기가 한 40여 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대 정도는 지금 이제 조금 약간 변화가 있다. 예. 2개를 철거했다가 하나는 철거를 그대로 돼 있고 하나는 다시 원상복구, 수리했는지 예. 보완했는지 원상복구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한 북한의 초기 단계의 징후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분석이다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철거한 적 대남 없다. 확성기 예. 철거에 대한 이 생각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김여정이가 과연 그런 북한 군부의 뜻을 모르고 할 일은 만무하고 아마 지금은 이제 북한 또 지금 약간 이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한 선제 조치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2개를 철거해 가지고 하나는 원상복구한 측면에서 하나 남은 것을 좀 더 조만간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시간을 거칠 것인지 이건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북한 군 당국의 고민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그럼 아직까지도 우리의 어떤 유화 제스처에 이렇게 어떤 대화의 선을 긋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과시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의
능동적인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좀 수동적인 화답 조치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우리 내부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 볼 때 이 한반도 화해협력 조치에 있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주도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의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예. 그런 거 볼 때 북한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대적 두개 국가라는 이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예. 주도권의 상실 측면에서 좀 분석할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고 통일부 역시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이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정부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남북 간의 뭐 연락 채널이라든지 통신 채널이 다 단절된 상태잖아요. 네. 또 북한은 적대적인 두개 국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다시 말해서 일종의 국가 비전으로서 평화 공정과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대목이다 말입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대화를 합의해가지고 무슨 평화 화해협력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그러한 연락 채널 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재명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는 그리고 그 선제 조치에서 북한은 초기 단계에나마 나름대로 수동적 화답 조치를 취해왔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의 무슨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러한 도발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약속한 대로 정말 푹 잘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 약속 지킨 대목이잖아요. 이런 거 볼 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문제 선제적인 나름대로의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조치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옳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대남 무관심 인정하지 않는 측면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화해협력에 대한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반도 상황을 안전히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담화의 워딩을 빌리자면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순회들 사이의 만남, 그러니까 이제 정상들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들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북미 대화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북한 입장에서는 네. 미국에 대한 낡은 사고 뭐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차원. 예. 지금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냉전 시대의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애둘러서 낡은 사고가 아니겠냐 보여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북한과 미국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무 관계를 언급하지 않음에도 필요도 없는데 언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대화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예. 그걸 보여주고 여기에서 저는 북미 간에 나름대로 대화를 하면 접점을 찾을 공간이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을 이야기하는 선상에서 예. 접점이란 뭐냐 하면은 미국은 비핵화를 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당 시간 후에 다시 말해서 미래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북미 간에 합의를 하고 대화의 출발점에서는 핵군축 회담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절충한 표현을 하다면 핵군축적 과정을 통한 비핵화 이렇게 하면 저는 북미 간에 충분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통한 사실을 북한 매체들이 공개를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북러 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밀착 관계가 돈독하게 돼 있고 이 밀착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겠다는 의지의 표시가 하나 있겠지요. 또 하나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정상 간의 신뢰, 그 신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 예. 이러한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요. 그 부분을 만약에 총장님께서 예상을 해보신다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화를 좀 나눴을까요? 아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네. 그 이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러시아의 이런 소위 말해서 러우 전쟁 협상과 관련된 러시아 입장이라든지 미국의 추정된 입장 이런 정보 공유가 핵심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미러 정상 간의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의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제 속에서 그렇다 하면은 아마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북미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부분도 오고 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1, 2차 파병을 했고 3차 파병도 결단한 바 있는데 그럼 북한이 러시아로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그 셈법이 빠른 지도자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포탄 지원과 파병까지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러한 대가는 큰 틀에서 첫 번째로는 아마 러시아로부터의 일종의 군사적인 기술 지원이 아니겠느냐. 예. 기술 지원은 정찰 위성이라든지 또 재래식 무기의 첨단에 대한 기술, 더 나아가서 이 핵무력 고도에서 가장 필수적인 나름대로 그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기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그 이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외환 관련된 부분인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이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무인기를 통해 가지고 평양 상공에서 일종의 그 노동 청사에 대해서 일종 무인기를 보낸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평양 방공망 확충이 시급하다. 아마 그 부분도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 요청한 건 보여지고 대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북러 밀접상에서 미국이 유엔을 앞에 세워가지고 계속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제발 러시아만이라도 이런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무력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러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또 이달 말에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북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북한은 비핵화는 이제 우리는 비핵화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어떤 좀 대화를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재명 정부는 그 대정치에서 실용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실용 외교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의 현대화 여기에 방점을 두고 또 실용적 관점에서 지금 이제 관세 무역에 대해서 상당 합의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혹시나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위비 정액이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액 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을 미국에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또 한미 당국 사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한반도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아마 이 또한 저는 충분히 공감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정부는 선 비핵화 후 남북 관계, 선후 관계 분명했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는 남북 관계, 남북 대화의 선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유연성을 가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정상 간에 논의할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북한의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를 좀 배제하는 듯한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의도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제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과거 같으면은 그 뭐 북미 대화, 북일 대화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예. 서울을 반드시 거쳐서 가라.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전략적인 또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북미 대화에 있어 가지고 북한과 미국 모두 한국을 패싱,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북미 정상간에 합의를 하고 나서 그 합의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행에 있어 가지고 핵심은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한반도 평화 문제와 비핵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은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대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북미 간의 이런 그 관광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도 했다 하더라도 그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재명 정부는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기시마다 서울을 꼭 거쳐서 가라는 표현보다도 북미 대화, 북일 대화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반드시 북미 대화, 북일 대화 후에는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 이슈들 양무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